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 바로 나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줄 거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글씨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경제 03번 지역화폐의 목적과 특징을 여러분하고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 03번이에요. 빠작 3단계 경제 03번. 98쪽이고요. 빠작 경제 03번 98쪽입니다. 자, 스님이 여기 나오는 어떻게 해야 된다지 연습할 때 지문을 첫 번째 훑어읽고 훑어읽기 끝났나요? 네, 모르는 단어도 찾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문단을 정독하며 읽습니다. 그 다음 중심 문장 밑줄치기. 그 다음 중심 낱말에 네모칸이나 체크 또는 색깔펜으로 칠하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 내가 찾아낸 중심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각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별로 뭘 하자? 요약해서 써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다음 마지막 뭐로 가야 된다? 문제 풀이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시 기억났죠? 그래서 네, 다음 거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거는 자,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좀 글씨를 줄이고 경제공산번 지역 화폐의 목적과 특징. 선생님이 뭘 정독할 때 뭘 먼저 보랬죠? 제목을 먼저 보라고 그랬죠. 그쵸? 훑어읽기는 넘어갑니다. 항상 훑어읽기는 여러분이 미리 예습처럼 해야 돼요. 지역화폐의 목적과 특징을 보면, 제목만 보면 뭐죠?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이제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그 목적과 특징이 뭐죠?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특징이죠. 그쵸? 선생님도 특징 사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특징, 그것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성질 같은 걸 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단은 1, 2, 3, 4, 5. 역시 또 몇 문단이에요? 5문단이에요. 계속 비슷한 문단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것을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형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1문단 읽겠어요. 정독입니다. 선생님 빨리 읽긴 하지만 정독이에요. 1. 특정 지역에만 쓸 수 있는 돈을 지역화폐라고 한다. 얘는 이번에는 또 지역화폐라는 정의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특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 뭐다? 지역화폐다. 그 다음에 지역화폐는 지역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 도입됐으며 지역 주민의 소득을 지역 안에 쓸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뭐죠? 지역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그다음 지역 주민의 소득을 지역 안에 쓸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 있고 자 이게 목적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다음 이와 같은 지역 화폐는 뭐라고 나오죠? 국가의 공식적인 법정화폐. 법정화폐는 국가가 만드는 화폐예요. 뭐, 자,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특징은 뭐죠? 그것만 가지고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지역화폐와 법정화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나올 거예요. 자, 2, 3, 4 이렇게 나오죠. 첫째, 둘째, 셋째라고 나옵니다. 그럼 대부분 여기가 첫째, 둘째, 셋째가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첫째 지역 앞에는 발행 주체가 다르다. 좀 어렵죠. 주체 앞 시간에서 얘기했었죠. 주체 뭐야? 주인. 지역 앞에는 발행, 만들어내는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다르다? 법정 앞에는 누가 만들어? 국가나 중앙은행. 지역 앞에는 지역단체,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발행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발행된 지역 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여기 위에서 나온 얘기를 다시 반복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3문단. 둘째, 지역 화폐는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사용 범위가 어떻다? 제한적이다. 왜냐? 법정 화폐가 아니니까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법정 화폐는 전국 어디든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 화폐는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다. 자,
선생님 생각은 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이 문장이 이 밑으로 내려가 주는 게 원래 맞을 거예요. 여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좀 예민한 친구들은 읽다가 말이 문맥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선생님도 이게 문제집 회사가 저보다 훨씬 더 잘 텍스트를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 지역의 발행 주체랑 소득 증가랑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 뒤에 들어간다면 훨씬 문맥이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발행 주체가 다르고 제한적이다라는 거가 중요합니다. 셋째, 지역 앞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데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지역 앞에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왜 이자가 않냐면 이거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행위는 흔히 알기로는 불법에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고 지역 화폐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법정화폐보다 지역 화폐를 먼저 사용한대. 요 내용도 왜 지역화폐를 먼저 사용하게 만들어야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미래 가치가 좋지는 않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방금 또 문장 구조가 똑같죠? 지역화폐 소개에 정의 내리고 첫째, 둘째, 셋째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 이처럼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공유물로서 지역 안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뭐한다? 도움이 된다. 뭐다? 도움이 된다. 지역화폐는 소비를 자극하여 지역 경제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제목으로 가면 지역화폐는 지역화폐는 어떤 특징이 있죠? 발행 주체가 지역이고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자가 붙지 않아서 값어치가 높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대신 뭐가 있냐? 지역 경제를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게 지역 화폐다. 그럼 여러분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첫 번째 문단이 나머지 세 개의 문단, 첫째, 둘째, 세 개를 기준으로 하고 차이점 특징을 설명하고 마지막 지역화폐의 장점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사실 서론 본론 결론은 이라고는 하기 애매해요. 이제 무조건 설명문도 여러분 논설문하고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공유를 변동을 하고 이제 문제로 다음 단계인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핵심 좀 줄일게요. 자, 이 글에서 문제 읽어봅시다. 이거는 연습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정독하는데 한 문제씩 풀지 말고 문제를 읽어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을 찾으래요. 무슨 질문? 네, 사실 질문이죠.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지문에서 찾을 수 있다. 2번 문제.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이거 무슨 질문이다? 사실 질문이다. 3번. 여기 나와 있죠? 이 글을 다 읽었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유추를 해와야 되는 것들은 무슨 질문이다? 추론 질문이다. 4번, 적용하기도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이 글을 읽고 보기의 가에 대해서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 여러분, 방금 전에 질문에서 뭘 알았죠? 지역화폐의 특징과 지역화폐의 장점, 지역화폐의 목적, 이런 것들을 대충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보기를 보면 최근 A 지역에서 기존에 발행하던 고향사랑 상품권 판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이게 뭐다? 지역화폐다. 정부도 A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상품권 발행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약속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문제를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1번부터 아까 네 글자라고 얘기했죠. 답은 뭐예요? 선생님은 지역화폐라고 생각해요. 답을 안 받지만 지역화폐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1문단부터 5문단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역화폐예요. 무슨 화폐? 지역화폐. 그럼 네 글자가 제일 맞겠죠. 자, 2번 보여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지역 화폐는 중앙에서 발행한다. No, 법정 화폐다. 어느 게 부분이 틀렸다? 요 부분이 틀렸다. 하이라이트 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용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용하기가 좀 애매해요. 잠깐만요. 아닙니다. 그냥 합시다. 음, 너무 심각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자, 지역 화폐는 주로 대형마트에서 사용한다. 이거 애매하죠. 내용이 있나 없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형마트. 없죠. 그런 내용이 뭐였죠? 아까 전통시장, 이 문단에 보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라고 했으니까 대형마트보다 작은 마트에서 사용하겠죠? 3번, 지역화폐는 갖고 있는 동안 이자가 붙냐? 붙지 않는다. 몇 문단에 나왔죠? 4문단에 나왔죠. 지역화폐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법정화폐. 틀렸죠. 딱 특정 지역 밖으로 유출해야 된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제하면서 계속 풀면 됩니다. 이걸 통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 이거를 통해,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특징, 목적, 장점을 얘기해 줬는데 이거를 통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이 뭐냐? 질문이 아닌 거예요. 1. 지역화폐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도입했죠? 이유 나오죠. 그죠? 지역화폐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화폐 도입한 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의 소비를 자극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2번, 지역화폐 사용 범위가 제한적인 이유, 뭐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나 지역에서만 발행하기 때문에. 3번, 사람들이 지역화폐 사용을 꺼리는 이유, 꺼리는 이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죠. 이건 애매합니다. 우선 체크. 4번. 지역화폐가 법정화폐보다 미래가치가 낮은 이유?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사문단에 나왔죠. 따라서 이건 답이 아니고, 답을 알 수 있고요. 지역화폐를 법정화폐보다 먼저 사용한 이유보다 지역의 아까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 가장 아까 애매하다고 한 거 정확하게 이 1번, 2번, 4번, 5번은 답이 아니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읽은 거 다 4번 봅시다. 4번 추론하기 문제. 사실 문제 두 개 풀었고, 추론적 질문 문제 나갑니다. 4번, 이거를 읽고 보기에 가에 대해 알맞게 얘기한 친구는 누구냐? 기존에 A지역에서 기존에 발행하던 고향사랑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 적극적 홍보. 이게 바로 지역화폐와 지역화폐 일종인 고향사랑 상품권입니다.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다고 얘기했죠. 발행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게 좋겠어? 지원해 주는데 누가 지원량을 줄여? 이건 말이 안 돼요. 준현, 가를 많이 사서 모아두면 점점 가치 높아지지 않는다고 아까 4문단에서 얘기했어요. 4문단 맞죠? 이자가 붙지 않아서 미래 가치가 높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3번 가는 A 지역 안에 있는 전통시장 사용할 수 있지요. 2문단 마지막 문장 2문단 이렇게 발행된 지역 앞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를 전통시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 가는 A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아?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고 오문단에서 얘기했어요. 가를 A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사용 안 된다고 했죠. 지역 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데 아예 전제를 어긋나는 문제예요. 따르면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 01, 경제 02, 경제 03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줬고, 선생님이 이걸 말한다고 해서 답을 맞추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얘기합니다. 어디서 지금 하는 방식을 배우려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어, 아무리 자기가 이해가 좀 떨어지더라도 반복해서 30분, 1시간, 2시간이라도 계속 똑같이 지금 이 선생님 영상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친구는 결국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재밌어지고 재밌어지면 잘하게 됩니다. 알겠죠? 경제 03번까지 해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 예고한 대로 과학 01, 과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과학 봤더니 약간 시험에서 여러분 텍스트를 요약하는 식의 방식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과학은 지문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텍스트가 지문이에요. 그런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03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